네, 오늘은 이제 연세대학교 2020학년도 모의고사 얘들 분석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제 한 개는 아니고 이제 쌤 몇 개 준비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될 거야. 일단은 가장 핫 이슈가 요거예요. 2-1번 문항. 이제 이거는 연세대 모의고사를 조금은 관심 있어 한 친구들만 좀 보겠지? 그지? 조금은 이제 좀 시도를 해본 친구가 이해를 잘 할 수 있어요. 일단 2-1번 문항은 수리논술이라고 이제 해석될 여지가 있을 수 있고,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게 신유형이라고 얘기가 되는 경우도 있고, 되게 의견이 분분해요. 의견이 되게 분분해. 거기에 대한 쌤의 이제 결론을 좀 얘기를 해주려고 그래. 일단은 결론적으로 수리논술이 아니야. 수리논술이 아니야. 일단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자. 이게 2-1번의 문제의 구조, 이게 문제거든. 재심을 나에서 언급한 연구 결과를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할 수 있다. 하나는 서울시 거주자 500만 이상, 서울시를 거주자 500만 이상의 대규모 도시라는 측면에 접근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서울시를 아시아 도시라는 측면에 접근하는 경우이다. 이 두 경우가 서울시 대책에 어떻게 다른 영향을 미칠지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온 거야. 글자 수는 이거에만 딱 정해진 게 없고 2-1번과 2-2번 합쳐서 1200자 정도 쓰는 건데요. 실제로 풀어보면은 대략적으로 한 400자에서 500자 내외로 쓰게끔 돼 있어. 400자도 조금 빠듯했어요. 그래서 보자. 되게 특이하지? 일단은 척 보고 일단은 뭔가 전형적이지 않아. 보통 우리가 아는 추론 문제는 이렇게 됐잖아. 가를 바탕으로 나를 설명하라. 이렇게 나오면은 그냥 뭐 단순한 적용 추론 문제고 사실 추론이니까 얘가 기준이고 얘가 대상이니까 우린 기준에서 P이면 Q이다를 뽑아내서 이 이론을 바탕으로 대상에서 특정한 팩트 A가 나올 테니까 얘를 여기다가 적용시켜서 나오는 결론을 이제 설명으로 삼으면 돼요. 그래서 얘가 이제 대전제 역할을 하고 대상 안에서 A라고 하는 소전제가 있고요. 이 소전제와 대전제를 결합해서 종합해서 우리가 설명 결론을 뽑아내는 그런 식의 문제 구조란 말이야. 그럼 보통 이렇게 된다고. 연세대가 기존에 내던 문제들도요. 이런 식의 구조를 기본적으로 보여줘. 재심은 나를 바탕으로 가나 다를 평가하라. 재심은 뭐 나와 다를 바탕으로 재심은 뭐 나에 나타난 무엇을 비판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척 봤을 때 어떤 걸 물어보는지 알겠다. 누가 기준 제시문이고 누가 기준 제시문이고 뭐 이거를 구분할 수 있단 말이야. 지금은 어때? 그렇게 전형적인 논제들을 보다가 이거 딱 보면 헉 한단 말이야. 그래서 뭐야 이거 신유형인가? 신유형 아니야. 신유형 아니야. 이거를 본질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늘상 내던 걸 냈어.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원래 내던 거예요. 연세대가 지금 뭐 본질적인 차원에서 다른 걸 내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없어요. 사실상 비슷한 걸 내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이 적용 추론이야. 사실 추론이야. 사실 추론. 똑같은 거야. 동일한 구조라고요. 기준과 대상이 있어요. 기준이 누구야? 어떤 걸 관점, 이론으로 삼는 거야. 무슨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니? 이거지. 첫 번째. 대도시라고 하는 관점에서 서울시 대책을 바라보는 거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아시아 도시라고 하는 색안경을 끼고 서울시 대책을 바라보는 게 있죠. 즉 얘가 대상이고요. 얘가 기준 1이고요. 얘가 기준 2예요. 즉 기준 두 개로 하나의 공통된 대상을 설명하는 거야. 똑같아. 이걸 따져보면 이런 거야. 재심은 가나를 바탕으로 재심은 다를 설명하라랑 본질적으로 동일한 문제입니다. 본질적으로 동일한 문제야. 알겠지? 이건 신유형 아니라고요. 그럼 어떻게 풀면 돼? 이렇게 풀면 돼. 이렇게 풀면 돼. 봐봐. 우리가 가나를 바탕으로 다를 설명할 건데 다가 공통 대상이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 이런 식으로 적용 추론이 나왔을 때 우리는 표준 전개를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요. 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푸냐면은 대상을 먼저 설정하기로 하지.
대상에서 이제 핵심 상수 쓰고, 핵심, 대상, 재심은 다는 이런 식의 내용이다. 상술. 이는 어떻다는 것이다. 여기는 핵심적으로 개념화 시켜서 얘기를 해주고요. 그걸 조금 상세하게 풀어주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라고 해서 두 가지식으로 정리를 해주는 거 대상 요약이라고 보면 돼.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재심은 여기 가라고 한번 해볼까? 여기서는 지금 뭐 일단 뭐 여기서 한번 보자. 재심은 가가 얘를 어떻게 설명할지를 보는 거야. 얘를 우리가 표준정리 이렇게 적용하지. 이거 안 보일까봐 여기다 써볼게. 2번 여기를 2번 문단 와서 이거를 가로 설명하는 건데요. 표준전개 구성 요소는 주장, 대상 이런다. 대상 앞에 썼으니까 기준, 해석으로 가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세 번째 문단도 재심은 나로 설명하는 거니까 얘도 표준전개는 똑같이 주장, 기준, 해석으로 갑니다. 이런 얘기야. 대상 재심은 다가 이렇잖아. 이는 이렇다는 것인데 이러한 대상 다는 재심은 가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될 거야 라는 결론을 먼저 써주고 재심은 가라는 녀석은 이런 식의 핵상을 가지고 있어. 이런 식의 논의를 가지고 있어. 이런 식의 P이면 Q다를 가지고 있어. 이게 어떤 딴 뜻인데 이러한 기준에 의하면은 저 대상은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해석이 되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 결론에 도달한다고 라는 구조죠. 얘도 마찬가지. 그리고 재심은 나 입장에서 쟤는 이렇게 결론이 뽑아질 건데 재심은 나는 이런 식의 핵상을 가지고 있어. 핵심 상술. 이런 식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 얘에 의하면은 쟤는 이런 식으로 상세하게 해석된다고 라고 적힌다고. 그리고 쟤도 이렇게 풀어요. 왜? 본질적으로 동일한 문제야. 본질적으로 동일한 문제야. 봐봐. 지금 대상이 이제 서울시 대책이었죠. 서울시 연구 대책이 여기 적혀 있어. 이게 뭐냐면 사실상 이거 풀어봤다는 전제로 살짝만 얘기해 줄게. 약간 스포일러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디어를 많이 사용하면은 미디어 사용량이 많아지면은 공동체 의식이 줄어든다는 연구가 있고 서울시는 이거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려고 해요. 를 이제 여기다 적는 거야. 근데 그거를 서울시가 대도시라는 입장에서 접근하면은 그 연구에 그 결론에 이러한 영향을 줘. 왜냐하면은 서울시가 대규모 도시일 때는 표준 편차가 5라고 나오거든. 대규모 도시니까 대규모 도시라고 볼 때는 표준 편차가 5야. 그리고 이건 어떻다는 뜻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저 연구 결과에는 이런 식의 결론이 나올 거야. 라고 되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 도시라고 볼 때는 이런 식의 결론이 나올 거야. 왜냐하면 아시아 도시라고 본다면은 표준 편차가 12거든 이렇게 나와. 여기는 표준 편차 10이래. 편차가 10이거든. 근데 이건 이렇다는 뜻이야. 그래서 서울시의 저런 연구는 이런 식으로 이제 영향을 받을 거야. 라고 좀 상세하게. 이걸 압축시켜줘서 여기다 주장 내고. 로 쓰는 거야. 오케이? 근데 그게 이제 양이 많진 않아요. 실제로 우리가 작성해보면은 이렇게 세 문단으로 쓰는 게 사실 기본적인 뼈대고 이게 실제로는 400자가 안 나올 경우도 꽤 많아. 그러면 그냥 우리가 유연하게 한 문단으로 그냥 1, 2, 3파트로 순서대로 쫙 써주시면 돼요. 근데 본질적으로는 이 논의 구조랑 동일하다는 걸 우리가 인식할 수 있으면 돼. 오케이? 조금 꼬아놨을 뿐이야. 우리 헷갈리게. 근데 우리가 헷갈리지 않을 능력이 이제 이거 보시면은 있는 거죠. 그치? 이 구조를 인식하고 이렇게 똑같이 풀면 되는 거야. 우린 논제를 보고 추론이니까 누가 추론의 대상이고 누가 추론의 기준이지? 그러면은 기준이 누구고 추론이 누구니까 추론 대상이 누구니까 이걸 조합해서 우리는 이런 식의 패턴으로 풀면 되겠군. 이렇게 인식하면 돼. 오케이? 적용 추론은 패턴 2개가 있어. 이렇게 대상 설정한 다음에 적용하는 주기해가 있고요. 아니면 기준 먼저 설정한 다음에 기준 핵상, 주장, 대상 해석으로 쓰는 게 있어. 근데 딱 이거 2개야. 딱 2개야. 이 2가지만 우리가 자유자재로 다룰 줄 알면요. 2가지만 할 수 있으면은 이렇게 나오든 저렇게 나오든 뭐라고 바꿔놓든지 간에 그냥 대응할 수 있어요.
알겠지? 두 가지 가장 기본적인 도구로 모든 추론 다 대응할 수 있단 말이야. 좀 더 자세히 볼게. 이게 내용이 좀 궁금하잖아. 쌤이 그리고 수리 논술 아니라고 했죠. 그것도 한번 설명해 볼게. 봐봐. 이 두 가지가 나왔어. 대도시라고 하면 표준편자 5라고 했고 10이라고 했고 여기까지만 제시문이 나왔어요. 제시문 라에 나왔거든. 여기까지만 나온 거야. 근데 이걸 보고 연세대는 우리한테 뭐를 요구했냐면은 얘네를 요구했어. 이렇게 추론하기를 요구한 거야. 근데 이건 너네가 수학적으로 미리 개념적인 공부를 다 했으니까 표준편자가 무슨 뜻인 줄 알지, 그게 이런 식으로 사회과학적인 의미를 갖는 줄 알지 라고 하는 걸 뽑아내라고 한 거야. 여기까지가 수학적 개념이고요. 여기가 뭐냐면 사회과학적 의미를 추론한 거야. 어떻게? 대학교가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 추론한 거지.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한테 깔고서 물어봤다고. 우린 이거를 준비해 두면 돼. 볼게. 표준편차가 5랑 10이야. 근데 얘가 더 표준편차가 크잖아, 밑에 거가. 표준편차가 더 크다는 얘기는 우리가 상관관계로 보면 이런 얘기야. 아까 이런 얘기 했죠? 여기. 미디어를 많이 사용할수록 공동체 의식 점수는 떨어진다고 했어요. 그럼 미디어랑 공동체 의식 점수는 이렇게 음의 상관관계가 있어. 왜? 미디어를 많이 사용할수록 플러스 공동체 의식은 떨어지거든. 이렇게 정반대로 움직이면 우리는 기울기가 음이기도 하고요. 음의 상관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상관관계 입장에서 봤을 때 표준편차가 더 작다는 건 뭐냐면은 이 경향선 주변에 분포한다는 얘기야. 실제 값들이 경향선 주변에 분포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표준편차가 더 커지면은 경향선보다 더 넓게 분포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 실제로 이게 정규분포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걸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는 거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표준편차가 작으니까 상관관계는 조금 더 강한 거야. 왜? 분포가 조금 더 몰려 있거든. 즉 예측이 조금 더 강하다는 얘기고, 결과적으로 봐봐. 상관관계 강하다는 얘기는 균질성이 높다는 얘기야. 즉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예측하는 범위가 여기인데 여기 주변에 몰려 있다는 얘기거든. 그럼 실제로 공동체 의식이 낮아진다고 했을 때 10점이 낮아진다고 봤거든요. 그러면 10점 언저리에서 낮아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야. 이렇게 막 퍼져 있는 게 아니고 막 20점 낮아졌다, 막 빵점 낮아졌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언저리에서 실제로는 뭐야? 5점에서 15점 낮아졌겠죠. 이런 식으로 좀 좁은 범위 내에서 결과물이 나올 것이다.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지. 반대로 얘는 뭐야? 얘는 이게 10점 낮아지는데 표준편차 10점이니까 이게 20점 낮아질 수도 있고 빵점 낮아질 수도 있잖아. 안 낮아질 수도 있는 거야. 즉 결과물의 실제적인 분포가 다양성이 높다고요. 그러면은 이게 균질성이 높으니까 결과를 예측하는 게 조금 더 강하겠죠? 그러니까 대책을 안정적으로 밀어붙일 수가 있어. 우리가 이렇게 대책을 내세웠는데 아마도 그렇게 될 것 같으니까 이거 그냥 플랜 A를 밀어붙이자 라고 할 수 있고, 얘는 뭐야? 이거는 우리가 10점 낮아질 거라고 지금 예측이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될지 몰라. 엄청 많이 낮아질 수도 있고 안 낮아질 수도 있단 말이야, 심지어. 그지?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플랜 A를 세워가지고 요 정도 낮아질 거 대비해서 대책 세웠는데 그게 안 먹힐 수도 있고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불안정하니까 결과를 이게 대책을 다른 것도 한번 대책 B나 C도 한번 강구해 봐야겠다 라고 이제 조금 더 조심스럽게 다양성을 염두에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 대책을 세우게 되겠죠. 이게 사회과학적인 추론이고 여기까지 우리가 뽑아내라고 한 거야. 근데 이거는 수학을 단순히 수학 1등급 맞는다고 이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학을 잘 알면은 이게 그냥 어떤 뜻인지 자체는 이해하겠지? 근데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된다고? 이거를 잘 구상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쌤이 여러분한테 이제 요청을 할 건 이거야. 요번에 연세대 논술 잘 보시고 싶으시다면요. 뒤에 설명할게. 일단은
수학적 개념을 사회과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그거를 어느 정도까지 하면 되냐면요. 여기 보여줄게. 이게 뭐냐면 이게 쌤 답안이 아니야. 연세대 예시 답안이야. 연세대 예시 답안. 한번 읽어보자. 낮은 표준 편차에서 알 수 있듯이 대도시로 여기는 경우가 아시아 도시로 여기는 경우보다 좀 더 확정적으로 공동체 점수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는 다르게 표현하자면 전자의 경우가 후자의 경우보다 공동체 의식점 감소의 정도가 조금 더 유사하다는 것이다. 균질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아시아 도시로 가정하는 경우보다 대도시로 가정하는 경우에 공동체 의식 감소할 가능성이 더 확실하다고 여길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지? 공동체 의식 감소 가능성이 더 확실하다는 건 만약에 이게 아시아 도시로 가정하면은 표준 편차가 10이잖아. 그지? 근데 10점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표준 편차 10이다 보니까 빵 떨어질 수 있는 거야. 감소를 안 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감소 가능성이 좀 더 확실하다고. 그러니까 서울시 대책은 기존에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한 걸 그대로 밀어붙여도 되겠죠? 라고 하는 거를 적은 겁니다. 내용적으로 어떻게 정리되는지 이해되겠죠? 되게 중요한 거 있잖아. 쌤이 수리논술이 아니라고 얘기한 걸 여기서 설명해 줄게. 재심은 라에서 각주를 보면요. 숫자가 막 나와 있어. 이게 이제 표준 편차가 Z가 절대값이 1.96 밑에 있을 때는 1.96 아래 있을 때는 이게 0.95다. 95% 내에서 예측할 수 있다. 이런 식의 각주가 달려 있어요. 많은 친구들이 이걸 보고 헐 이거 뭐지? 내가 이거 계산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야. 그리고 계산이 실제로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가능해. 그래가지고 이제 계산한 거를 반영해서 적은 친구들이 있겠지. 이 모의고사니까. 그 적어서 낸 애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대학교는 얘를 예시답안으로 선정해서 보여줬어. 무슨 의미일까? 이 정도를 뽑아내면은 예시답안이라고요. 매우 우수한 답안으로 우리가 평가하겠다는 얘기야. 이렇게 예시답안 선정해놓고 밑에다가 연세대가 오피셜로 공식적으로 이렇게 해설했어. 표준 편차의 크기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실제 사례에 적용하려는 노력이 돋보였다. 제대로 이해하다는 게 뭐야? 어떤 의미를 가진다는 게 뭐야? 어떤 차원이야? 사회과학적 차원이라고요. 쌤이 아까 보여줬지? 표준 편차가 더 작다는 게 사회과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보여줬죠. 그게 그 제대로 이해한다의 내용이야. 오케이? 여러분들 그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일단 수리적 개념들이 이거 사회과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정리하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수리적 개념들. 일단 기본적으로 교과 범위 내에 있는 수학적 개념이고 여러분들 문과니까 문과 수학 범위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과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 이거 문과 수학이죠. 문과 시험이잖아. 그지? 근데 그 중에서도 사실은 확률 통계 개념들이 조금 더 빈도가 높아. 빈도가 높을 것이라고 강하게 예측이 돼. 왜 그런지 아니? 보통 있잖아. 인문계 논술에서 실제 수리 논술 있잖아. 그지? 수리 논술은 쌤이 말한 수리 논술 이런 거야. 원고지 쓰지 않아. 수리 논술은. 그지? 너네가 이제 중앙대학교, 한양대학교, 경희대학교 사회계열 이런 데서 수리 논술 풀잖아. 인문계열 논술을 보더라도. 거기서 너네 원고지 쓰니? 아니잖아. 백지에다 쓰든지 아니면 줄노트에 쓰죠. 그지? 거기다 수식 적은 다음에 답안 도출하잖아. 실제 수학 문제를 푸는 거고 수학 문제를 서술형으로 푸는 거죠. 이게 중점이잖아. 원고지 안 쓰는 거지. 이게 수학 문제 푸는 게 중점이니까. 근데 연세대 2020 모의가 답안지는 전부 다 원고지였어. 그리고 글자 수도 칼같이 1200자라고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수리 논술을 하는 것처럼 수식으로 막 풀고 이러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뭐만 하면 돼? 수학에서 계산해서 이거 계산한 걸 서술하고 이런 걸 걱정하지 말고요. 그냥 개념은 알고 있으면 돼. 수학적 개념들은 이해하고 그거를 사회과학적으로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해 줄게. 가장 중요한 게 이거야. 상관관계라고 하는 것이랑 연관시켰을 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정리해 두세요. 오케이? 그 쌤이 방금 보여줬던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야. 그리고 이렇게 여기 개념들을 위주로 복습해 놔야겠죠? 그리고 조금씩 노파심이 있는 친구들, 선생님 저는 연대에 죽어도 붙어야 됩니다. 이러면은 얘기했죠? 인문계 논술 안에서도 이제 수리 논술이 있고 그 안에서 다뤄지는 수학적 개념들이 또 있어요. 이거는 수학 개념들 중에서 인문 논술적으로 다루기에 조금 더 적합한 애들을
거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야. 그죠? 그것들을 위주로 공부하시면 되겠죠. 그지?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까지를 염두에 두고 이제 2-1번을 대비해서 풀면 돼. 이건 그래서 수학을 막 선생님 저는 수학 문제를 뭐 못해요. 수학 3등급이에요. 이래가지고 너네가 이걸 못 푼다는 의미가 아니야. 수학 1등급을 맞으면 물론 더 잘 풀겠죠. 왜? 그 친구가 수학적 개념을 잘 알고 있으니까 뭐 수학 4등급보다는 좀 더 유리하겠지. 하지만 수학 1등급을 맞는 친구도 사회과학적 차원에서 이 연관성을 정리해 두거나 생각해 보지 않았다면, 그리고 실전에서 생각을 못 해낸다면 못 풀어 걔도. 수학 1등급 나온다고. 근데 전 수학을 막 뭐 100점 맞는데요. 무슨 막 20분만 다 풀고 다 100점이에요. 이래봤자 이거 못하면 못 푼다고. 다른 개념이야. 수리논술의 다른 개념이라고.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막 수학 못한다고 쫄지 말고요. 개념만 좀 복습해서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방금 보여줬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는 2-1번이든 그게 어떤 문제든 간에 우리가 평소대로 풀던 그런 비교, 사실추론, 가치추론 이 세 개 범위를 다 풀고 있어. 알겠지? 신유형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전혀 아니야. 신유형 전혀 아니야. 알겠지? 그냥 그렇게 보이도록 눈속임만 했을 뿐이다. 알겠죠? 쌤이랑 같이 여태까지 공부했던 친구들은 전혀 쫄지 말고 그냥 하던 대로 하세요. 그러면은 전혀 무리 없이 매우 유리하게 풀 수 있어. 알겠지?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고맙습니다.